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박영식 정치 에디터,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또 한 주간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개요 좀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 진행됐으면서 응답률은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항상 알아보는 거죠. 요거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나왔으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큰 폭으로 올랐다는 조사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나왔는데요. 네. 긍정 평가가 34.3%, 8% 이전 주 비해 상승했고요. 네. 부정 평가가 63.2%로 5.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빠진 것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대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로 보자면 6월 넷째 주에 30.1%로 상승했다가 지난주에 26.3%로 빠지고 다시 네. 또 30%로 복귀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표집 정치 성향이 지난주에 비해서 보수가 대폭 늘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잡혔네요. 네네. 네. 보수가 34명 늘었고 진보가 11명 줄고요. 중도가 1명 또 줄어들면서 46명 정도가 보수 쪽으로 일단 쏠려 있는 표집 정치 성향을 보였다라고 참고 말씀드리고 네. 타 여론조사는 보통 월요일 리얼미터를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곤 네. 하는데 리얼미터는 31.6% 긍정 포인트로서 12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기준입니다. 비교하면 8%포인트가 올랐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특별하게 이제 긍정 평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제 네. 어떤 이슈가 도드라지게 이제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인지 여부는 또 다른 것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9.2%가 긍정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좋네요. 80%. 예. 그러니까 이전에 20%대 때는 뭐 60%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0%가량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보수 성향층 또는 여당 지지층에서의 이제 긍정 평가의 표출이 이제 강해졌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여당에서 전당대회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일종의 여당 성향층들의 어쨌든 활성화. 전당대회 때문에 전당대회과로 인해서 여당 지지층 또 보수 성향층들이 네. 이제 이전에 비해서 적극적인 이제 응답의 표출, 그렇겠네요. 어떤 정치적인 관심의 제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동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눈에 띄게 좀 튀었다는 거, 좀 띄었다는 자체가 전당대회가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차기 당대표로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야, 요거 질문을 해봤어요. 요거 재밌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뭐 적합도로 누가 적합하냐를 네. 이제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윤심. 윤 대통령은 누굴 마음에 두고 두고 있을까? 있을까요? 요게 이제 질문인데 네. 일단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44.4%를 차지했습니다. 아하. 예, 어쨌든 윤심의 가장 많은 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보고 있고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8.8%, 나경원 전 의원이 5.1%, 윤상현 의원이 2.3% 순이었고요. 네. 잘 모르겠다 비중도 많습니다. 19.5%였고 이 재밌는 게 그 수도권 호남 부울경 뭐 60대 이하 진보 중도층에서는 뭐 여러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갈 마음이 없었던 원희룡 전 장관을 후보로 점해서 전당대회에 나가라 네. 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 층에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그 윤심이 있다는 답변이 다수였는데
대구, 경북 70세 이상 보수층 이쪽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있지 않겠냐. 그분들이 핵심 지지층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근데 핵심 지지층들이 예. 윤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라는 답변이 우세했다라는 점이 야.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이 조사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분석하고 있는 네. 부분들을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적합도에서 높게 나오잖아요. 네. 일반 여론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1위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미디어에 이제 영향 주고 관심 있게 그 사안들을 파악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이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박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 31.9였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7.4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에서는 아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꼽는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것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얹혀서 응답을 한 것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기는 힘들긴 한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만만치 않게 또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지금 이 이른바 친윤에서의 이제 마케팅 캠페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넘어서거나 이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1.9%가 어떤 원희룡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응답하고 있는데 30% 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당 지지층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당원들 같은 경우는 여당 일반 지지층보다도 약간 더 민감하고 정보에 대해서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 응답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이렇게 이제 여당 지지층이라는 당원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표심이 그러면 그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으로 대거 이제 이동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중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그다음 남아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앞으로 남은 캠페인의 주요하게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을 조사했던 차기 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높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박영시 에디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32.4%로 적합도 측면에서는 월등히 높았어요. 월등히 높았고 예. 이걸 보면 원희룡 후보는 9.8%였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더 원희룡 후보를 앞서 나갈 정도로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훨씬 더 우세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 네. 조사에도 적합도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2%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하다라는 답변이 있고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윤심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그 조사를 봤을 때 네.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선 다 원희룡을 꼽았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게 자신을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원희룡만 높다면 이건 여전히 어떤 그 코어 지지층 사이에서는 내가 보수이고 내가 또 이 대구 경북 쪽에 지역적인 연구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대표로 마음에 두고 있어. 어떤 기대와 바람이 아까 잠깐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 주신 대로 기대와 희망이라고 보고요. 아마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 희망 고문을 스스로 또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하고 있다. 예, 진보 중도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을 윤심이 꼽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대구 경북 보수층만 이번 조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글쎄요, 대다수 국민이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걸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전당대회는 또 당심이니까요. 네. 이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선행적으로 이게 나왔고 이제 네. 이후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흐름들을 뒤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일반 여론은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당 성향층, 여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상당 부분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분들도 있는지. 그것이 이제 어떤 그러면 여당 지지층 내에서의 어쨌든 그 하나의 의견으로 움직이는 그 결집도 이런 단결성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후에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앞으로 좀 더 원희룡 또 한동훈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도 있네요. 윤석열 후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청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거 조사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 이 탄핵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박 에디터. 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54.5%였고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6%,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답변은 4%였습니다. 네. 수도권, 충청, 호남 50대 이하 이쪽은 탄핵에 동의한다라는 답변이 우세했고요. 아마 이제 뒤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만 보수 지지층 내지는 지역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고요. 이게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게 네.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동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10명 중에 9명인데요. 90%군요.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입니다. 네. 9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크네요. 예. 근데 다만 이 어떤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층이 63%, 진보층의 76.6%가 이 탄핵 청원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중도에도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특히 TK나 PK 이쪽이 네. 좀 보수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봤을 때는 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9%.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50.2%로 동의한다는 비율보다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수 성향층이 많이 거주하는 또 그런 기반층 응답 그룹에서는 부동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높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이제 높긴 한데 이념 성향별로는 이제 아까 우리 박 에디터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가 41.6%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사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측에서 이제 보수 측 이제 공세하는데 가장 센 이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탄핵이니까요. 대통령 예. 탄핵입니다. 다른 이거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예. 6대3 이렇게 비율로 많이 나와요. 어떤 이슈들 대해서 뭐 네.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요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안들은 30% 보수층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응답이 네. 그런데 여기서는 41.6%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강도가 센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성향을 지니시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여당 성향층 분들이 네. 상당히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발 기류도 있으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집도가 있다는 거죠. 있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요 이슈에 사실은 이 대해서는? 부분에 예. 대해서 반발 또는 그런 기류들이 이제 있어서 다른 사안들은 한 30% 정도인데 40% 넘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이제 동의한다가 높긴 합니다만 보수층의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류들 일정 부분 확인된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도 좀 결집해야 된다.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자, 어제 기준으로 이미 국민청원 100만 명은 넘어갔습니다. 박 에디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만약에 서버만 좀 제대로 된다면 예. 정말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 증설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 100만 명이 일단 넘어갔다라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나 이 정치를 보고 계신
이 국민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에너지를 쏟아서 실제 자신이 심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그동안의 답답함이 표출된 것 아닌가, 그 방증이 아닌가 싶고요. 이 청원이 이 속도대로 간다고 하면 1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7월 20일까지죠? 예, 7월 20일까지니까 19일이나 20일까지죠? 그러면 예. 이제 16일이 남아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로 따지면 200만 명은 거뜬히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 가속도가 붙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반대급부로 개딸이 주도했다. 이 청원은 동의 청원은 개딸이 주도했다. 개딸 주당 맞아요? 특정 정파가 주도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문재인 탄핵도 147만이나 동의한 적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이 주로 여권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뭔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 라는 그런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청와대 당시 국민청원은 이건 이제 뭐 비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원을 얼마나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비교적 가입 절차가 간단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이 SNS 계정만 있다면 복수 청원도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당시 시기로 비교해 보면 150만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아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라는 맞불 청원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회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응원 청원이 온다면 또 어느 정도로 숫자가 증가하는지 그건 또 볼 일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지금 200만 당원을 언급하시는 분,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정 정파가 이것을 주도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딸 주도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이 동작을 선거에서 몇 표 차이로 당선되셨는지 아실 텐데 네. 이 100만이 주는 정치적 함의를 모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정치인들이 좀 함부로 하시지 않는 것이 네. 오히려 상황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100만이라는 숫자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3시간씩 걸리고 정말 4시간, 5시간 걸려도 국민들이 대기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습니까? 윤영 센터장님. 지금 어쨌든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네. 양쪽 진영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건 맞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 표출을 강하게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로 또 강하게 그럴 하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이런 하고요. 상황 대치 국면이 이제 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이제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반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효과도 사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정치에서는 이제 네. 반작용 효과.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경쟁이 계속 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여당 전당대회에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어떻게 작동할 그렇죠. 것이냐. 전당대회도 연결돼 물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하는 입장이긴 할 텐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특검과 관련해서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각이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도가. 네. 근데 이 부분도 연관되어서 어쨌든 영향을 줄 것인지 충분히 이제 캠페인에 이 부분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같아요. 네. 2차로. 1차로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최상병 특검 관련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2차로 아마 이 사안이 여당 전당대회에 주요한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친윤 후보 또는 반윤 후보 지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갈지 여부 네. 그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조사도 참 지금 저는 토마토에서 좀 잘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이걸 언급을 좀 폭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지 아니냐 이것도 국민 여론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박 에디터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요게 이제 타 여론조사들을 안 하는 못하죠. 뭐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미디어 토마토가 했습니다. 못하죠. 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이게 실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김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봤는데요. 네.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가 51%였고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40.0%. 판단 보류를 하신 분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9%였습니다. 네. 근데 뭐 예상하신 대로 수도권, 뭐 호남,
3, 4, 50대 등등해서 과반 이상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층은 중도 진보 성향 등등이었고요. 네. 이제 대통령을 이제 긍정 지지하는 지역층이나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우세였는데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 지역 중에서는 이게 이제 그 좀 백중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믿을 수도 없겠고 또 믿기도 또 그런 분들의 응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5대4 같아요. 6대3은 아니고 5대4.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이제 첨예한 네. 부분인 것이기 아주 때문에. 첨예하다는 거죠, 예. 결국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앞에 이제 연관된 뭐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네. 문제들 이런 것도 이제 연관되는 이제 이슈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상당히 보수층에서 반발하는 부분들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지역별로 봤을 때 충청권 또는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예. 비등비등한 상황이니까 예, 예.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실망하신 분들도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런 흐름들 확인되고 있는데 정당 지지층별로 봤을 때는 뭐 확연하게 이것은 이제 생존과 관련한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 각 진영에서 입장을 그렇죠. 예,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연하게 이제 갈리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중도층 이런 데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요 사안 봤을 때는 중도층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가 54.7, 그다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33.5%니까 약간 이제 중도층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류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 격차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큰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딴 거는 그래서 6대3, 뭐 7대2 되는데 예. 그래 크지 않아 왜냐하면 또 보인다. 너무 사실은 실제로 정말 그렇게 굉장한 사실은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마 그랬을까? 그런 이렇게 것도 있는 생각하는 것 사람 같습니다. 많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네. 안타깝게 제가 생각되는 게 가장 최근에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게 김진표 전 의장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 다른 지인들을 만나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대통령의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표현까지 네. 옮긴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보도가 뭔가 좀 확산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네.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조치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 안에 어떤 똑 부러지는 조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김진표 전 의장에 대한 사실 책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그것도 없었고 명예훼손 어떤 뭐 고발 조치도 없었던 그렇게 거잖아요. 잘 많이 하던 대통령실이. 예.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심지어 이번에 운영위에서 참모들이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또 그 역시도 똑부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이 김진표 의장의 발언에 신빙성을 가질 만한 정황들은 좀 농후해 보이는데 네. 그런 보도들이 좀 더 확산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발언들에 크게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이게 물어봤는데요. 센터장님, 네.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8%,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5.8%, 조국혁신당은 11.3, 11%. 개혁신당 3.2, 진보당 1.2 이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로 봤을 때는 이제 두 양당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전주에 비해서 일정 부분 이제 상승하는 이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주에 더불어민주당은 36.3이었는데 38이 됐고 네. 또 국민의힘은 32.5였는데 35.8이 됐으니까 두 정당 다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황이니까 양당이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 진입했거나 아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제 빅 이벤트가 있게 될 경우에는 정당 지지층들도 항상 어느 정도는 고정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지하고 선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높게 지지하다가 없으면 다시 느슨해졌다가 어떤 또 이벤트가 돼서 관심도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면 정당 지지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 전당대회 때는 이제 정당의 지지율들은 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정당의 메시지들이 계속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국면에서 좀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우리
박 에디터는 어떤 점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타 정당의 지지도도 저는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좀 빠지는 경향성들이 있죠. 개혁신당이 좀 빠졌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 쪽으로 어쨌든 이 관심도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네.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애청자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쇼미더 사심 코너도 진행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심입니다. 혹시나 이걸 뭐 전적으로 다 믿으시면 안 되니까요. 이번 주 주제는요. 윤석열 탄핵안 국민동의 청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동의. 요걸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론 알아봤는데요. 자, 박영신 에디터 이번 예. 주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번 주 결과는 네. 300만 이상 갈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많이 77%입니다.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300만 이상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200에서 300만이 10%, 150에서 200만이 9%, 100만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네. 100에서 150만 선일 거다가 5%였습니다. 자, 이거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청자들의 어떤 여론 사심을 듬뿍 담은 얘기입니다. 300만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7%. 자, 댓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박일수 예. 에디터. 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사실 서버 얘기했는데요. 네. 서버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서버 걱정이라면 서버에 대한 요구겠죠. 네. 서버 전문가 투입해서 빨리 해결해라.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 이거 1000만 가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1000만. 예, 1000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접속의 한계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로 보면 동의자 수가 300만 명 전후가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좀 더 뭐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예. 분도 계셨어요. 서버를 늘리는데 2주 정도 수요된다고 했으니 예. 14일까지는 150에서 200만, 예. 또 15일에서 20일까지는 6일간 하루 3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나면 예. 좋겠다. 논리적이네요. 라는 생각을 해주셨고, 아마 이제 이 탄핵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게 좀 우프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게 필요할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목도해야 될까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여론 청원은 마지막으로 하자. 예, 라는 사심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사심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윤희용 센터장,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